오늘도 찾아온 뽕부리의 괴담 미스테리 채널 탐방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상 미끄럼틀 괴담. 나 어릴 때 저기 거꾸로 기어 올라가 봤는데 꼭대기에 누가 거주한 흔적이 있었음. 이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이런 미끄럼틀 많았거든요. 이런 어린이집 문 닫은 데가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나폴리탄 괴담. 안내문. 승강기가 오작동되어 지하 2층에 내려갔을 때 절대 내리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혹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친척이 죽어서 최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하가 끝난 후 장례식은 3일 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 주지스님이 절에 안치된 친척의 시신 곁에 머물러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절에 별채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시신을 모신 방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신 곁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소리는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시신을 모신 방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쭈뼛쭈뼛 창문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달곰 2마리가 벽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정 무서운 건 마을로 내려온 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무섭다. 스스로 고안을 거세한 남성. 위반됐대. 예전에 트위터 할 때 있잖아요, 이상한 계정을 봤어요. 프사가 그거였어. 브라운 박사랑 골로모 반장의 키스하는 짤이었거든. 이 새끼 뭐 이딴 걸 프사로 달았냐 하면서 그 사람 트위터를 봤는데 동영상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영상이 뭐지 하고 봤는데 자기 고추 있잖아요, 그 귀두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고 있는 그 영상을 올려놓은 거야. 피 줄줄 흐르는데도 계속 자르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제가 신고해서 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죽는다는 애니. 뭐야 이게? 문화대혁명에 의해 길러진 너희들이 신격화된 나의 이미지를 만질 수나 있겠느냐. 이거 마오쩌둥이잖아. 나는 모택동을 죽이는 건 도저히 나를 감싸고 있던 공산주의 이념의 주박까지 씻겨져 버려라. 비리비리 올리는 게 불법임. 올리는 게시글은 삭제되고 올린 논문 신비전에 박제됨. 요즘 얘네 생각보다 인기 많은 듯. 얘네 뭔데? 이키구사레 아이돌이라는 가상 아이돌 비슷한 건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 엄청 개성 있는 외모가 특징임. 컨셉 되게 특이하다. 처음 봤을 때는 흔한 보컬로이드 노래, 3D 뮤비 이런 거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서양 팬들 뇌리에 깊게 박혔는지 트위터 같은 곳에 검색해보면 팬아트도 엄청 올라오고 있음. 부럽다. 요새도 이런 게 있네. 이거 그거다. 돈 봉투 떨어뜨려가지고 주우면은 뭐 귀신이랑 결혼한다, 그거였나요? 빨간 봉투 또는 빨간 스카프나 수건 등을 만들어 놓은 작은 꾸러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 들면은 귀신이랑 결혼하는 거래요. 그 태고의 달인이라고 게임 알아요? 제가 아는 태고의 달인 괴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게임을 뜯어본 건데 처음 듣는 노래가 있는 거야. 그걸 올렸어, 채널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 들려. 이렇게 비명 들리다가 나중에 뭐 이런 노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노래가 있었대, 게임 안에.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작자들한테 물어봤대. 근데 자기네들은 이걸 안 넣었대. 그럼 이 노래 누가 만든 거야? 틱톡의 흔한 챌린지, 보락스, 붕사를 먹는 챌린지가 유행. 네일 파일로 치아 삭제, 황당한 챌린지. 이거 그거예요? 손톱 가는 그 사포야? 손톱 사포로 지금 이빨 갈고 있는 거야? 야, 미국 교육이 확실히 좀 그렇네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 2002년 12월 뉴욕. 숀 도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마이클이라는 이웃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는 20살 넘게 차이가 있지만 의견이 잘 통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기에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숀과 마이클, 그리고 마이클의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셨고 그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렇게 서로 꽐라가 되어서 거리를 걷던 도중 그들은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다. 숀이 마이클의 여자친구를 꼬셨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무튼 그들은 말싸움에서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체급 차이가 났다. 숀은 마른 체형인 거에 비해 마이클은 헬창이었다는 거. 그렇게 숀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고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다. 근데 문제가 생긴다. 그들의 근처에는 공사 중인 맨홀이 있었는데 맨홀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마이클은 숀을 그 맨홀 안으로 밀쳐버렸고 그 뒤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지만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온수관 파열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숀이 들어간 곳은 온수관 파열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물 플러스 오물이 섞여서 그는 148도나 되는 똥물 속에서 튀겨지고 말았다. 안으로 민 것 자체가 근데 살인 미수 아니에요? 소방관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밧줄도 던져보기도 했으나 배관을 모두 차단하기도 했지만 100도가 넘는 그 안을 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나고 그를 꺼냈지만 그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마이클은 자기가 실수로 밀었다고 말했지만 목격자가 많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뜨거운 똥물을 튀겨줬대.
되게 표현이 직설적이네. 맞다. 일본의 자살 명소. 일본의 아오키가하라. 일명 죽음의 숲. 이거 유명해요. 여기 진짜 유명해. 일부러 여기를 찾아가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대. 입구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마다 자살 방지 표지판이 있다고 하지. 그러면 이 숲이 왜 자살 명소가 되었을까? 1960년에 파도의 탑이라는 소설이 출판되고 해당 소설에서 살자가 미화되었다고 함.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 자, 여기서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거랑 똑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거네요. 1974년 한 여성이 숲속에서 파도의 탑이라는 책을 베개로 베고 사체로 발견되었어요. 이후 1998년에 시체 73구, 2002년에 78구, 3년에 100구, 4년에 1008구, 2010년에 247명이 자살 시도했지만 54명이 사망했어. 내부가 진짜임. 이 해골도 있다. 이거 뼈 같은데 이거 나무가 아니라? 나침반이랑 전화가 먹통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먹통이 되는 거는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자살 관련 얘긴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이 세계관은 밧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해골인지 뭐 소품인지 모르겠지만 있고요. 왜 근데 굳이 저기까지 가서 저럴까? 네이버 지식인 살자 사건 9살 때인가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일본어로 돼 있는 글을 이걸 해석해 달래. 지식인분이 해줬어 이거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살자 방법을 써놓은 거야.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달라는 거였어. 일단 번역은 해줬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작성자가 저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답글을 썼다. 근데 나중에 저 작성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올라온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형이 이제 이 사람 블로그에 글을 썼어. 동생이 뭐 학교 생활 때문에 많이 그거 하고 부모님도 뭐 딱히 도움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엔 살자를 했대.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형외과 트루먼쇼. 성형외과에서 일했을 때 충격적인 바이럴을 해본 적 있음. 병원 홍보를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하나 파고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가 그 방에 들어감. 그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하게 성형 얘기하는 방처럼 속임. 은근슬쩍 우리 병원 칭찬하고 여기서 챘는데 잘됐다 등등 이렇게 유입시킬 목적이었음. 병원이 지방흡입 전문이었는데 해시태그에 지읍다니까 방금 수술했던 우리 환자분들도 몇몇 알아서 찾아 들어옴. 채팅방 인원수가 20명이면 19명이 다 병원 사람이었음. 그것도 모르고 환자분은 방금 수술하고 왔다고 채팅방에 얼굴 사진 보내고 어떤 거 같아요? 땡땡병원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질문 엄청 하심. 채팅방에 매일매일 혼자 붓기 사진 보내시고 주저주절 후기 남기시고 성형 얘기하시고 직원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병원이니까 거기 들어봤어요 완전 잘한던데 와 저도 거기 상담 가봐야겠네요 이지랄하고 완전 트루먼쇼 그 자체였음. 그리고 일주일차 경과랑 실밥 뽑으로 내원하셨는데 다 오늘 땡땡님 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자 이러고 엄청 비웃고 그 환자분만 모르는 트루먼쇼 그 자체였달까요? 사기잖아. 어이가 없네. 저거를 자랑이라고 올린 거냐 쟤는. 집 없는 달팽이 삽니다. 집 없는 달팽이 삽니다. 일단 번호는 카톡 추가해도 안 뜨고 전화는 내가 쫄보라 못하겠어. 친구가 발신자 제안을 몇 번 해봤다는데 어떤 남자가 받았대. 전화 걸고 1시간쯤 다시 가보니까 그 자리에 봉고차랑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몇 명 있길래 바로 돌아왔어. 집 없는 달팽이가 뭔지 아는 사람? 집 없는 달팽이? 달팽이, 기어다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인신매매 비스무리하게 앵벌이 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층간소음의 최후. 폴리스 라인이 붙여져 있어. 이번 층간소음 기사는 전남에서 소방관 하는 친구가 알려줬는데 노부부는 팔이 잘리고 아들 부부는 한 명이 집안에서 목이 잘리고 한 명은 도망치다 엘베 앞에서 잘리고 마체테잖아 이거.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부부 목을 참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팔을 잘림. 살해된 부부는 평소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며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올라와 부부 등 이웃에게 항해를 일삼았다. 아무리 층간소음이 심해도 마체테를 구하고 사람 목을 써는 게 정상인은 아니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 목을 써냐? 그것도 맨정신이 아닌데 저것도? 현실적인 나폴리탄. 대추나무 농약 살충제 살포했어요. 대추 따먹고 죽지 마세요. 어제 한 명 죽은 것 같음. 아이고 이거 왜 따먹었어. 4만원짜리 중고 아이맥. 오염 제품은 뭐야? 고독사 현장에서 몇 개월 방치된 아이맥. 그래도 양심이 있네 저렇게 쓰는 거 보면. 플루토늄 재즈. 재즈 음악의 하위 장르. 베이스 연주자가 리드미컬한 가이거 개수기 소리에 맞춰 연주하는 것이 특징. 관중들은 연주와 개수기 소리가 멋지게 맞아떨어질수록 크게 환호했다. 광기네. 그러니까 방사능 소리 있잖아요. 두둑두둑두둑 이 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대. 근데 사람들 다 죽었대. corpse.01.mdl. 이거 하프라이프 그거네. 하프라이프 2에 종종 발견되는 불타는 시체의 얼굴 텍스처는 실제로 불타 죽은 사람의 사진을 썼다. 실제 사진을 볼 수 있다는데 제가 볼게요.
트윗이 지워졌어. 사진이 없어 아예. 트윗이 다 지워졌어. 레딧 글도 없고. 레딧 두 줄 괴담 읽고 오늘 끄자. 난 항상 그녀를 위해서라면 총알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쏘는 쪽이 될 줄은 몰랐는데 매일 밤 내 침대 아래의 남자는 내게 우리 부모님을 죽인 화재에 대해 말을 건다. 알지?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잖아. 나도 깨르륵대며 대답한다. 딸도 같이 죽였네. 우리는 우주로부터 처음으로 하이라는 문자가 왔을 때 너무나도 기뻤다. 그 후 40년간 우주로 메시지를 쏘아보내던 도중 도착한 그 문자의 뒷부분은 D였다. 하이드였어. 숨어 라는 뜻이었죠. 근데 메시지 존나 썼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래서 음식을 꼭 씹어 먹어야 한단다. 엄마가 말했다. 나는 식탁 반대편에서 숨을 쉬지 못해 킥킥대는 동생을 애써 무시하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엄마 살려줘,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많이들 아는 사실과는 다르게 뱀파이어도 아이를 낳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피를 구분하는 법과 피해야 할 것을 배운다. 오늘 난 실수로 햇빛에 노출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쥐가 뱀파이어가 아닌데 뱀파이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였던 거임. 매해 여름 캠프 후에는 최소 학생들 중 한 명은 임신한 채로 돌아온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계열 여자 학교임에도 말이다. 선생님이 했어? 바쁜 911 상담원으로서 나는 장난 전화가 정말 싫다. 오늘만 해도 어떤 미친 여자가 3번이나 전화를 해서 피자를 주문하려 해드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미국 같은데 111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피자 주문하는 척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사인 주는 거 있거든. 근데 얘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피자 주문시키는 줄 알고 차단했대. 적군이 몰래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재빨리 그놈을 무장이지시키고 목을 부러뜨렸다. 생명을 잃은 아내의 시신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나는 일찍 PTSD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아, 군인이었나봐. 근데 PTSD 때문에 자기 아내가 뒤에서 와서 바로 목을 꺾어 부렸대. 내 남편의 증상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빙의 징후였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악마가 훨씬 나은 배우자였기 때문에 나는 주교의 방문 약속을 취소했다. 악마가 저 집안일을 잘해가지고 악마랑 같이 살기로 했어. 오늘 괴담 탐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